네, 이제 다음 마지막 이제 비문학 해설할게요. 비문학은 뭐 다 알다시피 이번에 그 인문이랑 과학이랑 법 이렇게 세 개로 나왔는데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가나 복합 지문이 원래는 인문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24년도부터 아니다 24년도가 아니라 22학년도 수능부터 이 가나 복합이 도입이 됐었죠. 근데 계속 요게 인문으로 나오다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3년 만에 요게 아니 4년 만에 지금 가나 복합이 법제제로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면 이제 뭐 요번 수능도 그래서 뭐 법으로 나올지 아니면 과학기술로 나올지 뭐 인문으로 그대로 출제가 될지 뭐 그거는 이제 모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제재랑 상관없이 뭐 똑같이 이제 지문이 두 개 다 길기 때문에 주목을 해서 항상 긴장 놓치지 말고 이제 읽어줘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가 문제가 지금 가랑 나가 원래는 막 그렇게 연관성을 엄청 많이 두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를 몰라도 이제 나를 대충 풀 수 있게끔 근데 이런 식으로 근데 요번에는 약간 이 보기에서 이번 선지를 보다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가에서 캐치를 했었던 내용을 또 나를 이제 돕게 하는데 필요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선지를 연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가랑 나를 연관을 시켜서. 그래서 좀 이번에 이 가랑 나의 연관성을 좀 중요하게 보는 이제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수능 때 제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제재들을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기르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특이점이 보여질 수 있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딱히 특이한 거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이거 지금 기억니은 디귿 리을이 나왔는데 근데 이건 뭐 계속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이게 또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얘가 원래는 보통 그 이사 수능부터 이사 평가원 기출부터 계속 출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뭐 왕한석과 오징 해가지고 뭐 OX로 따지면서 이제 뭐 보통 고르는 거였거든요. 뭐 기억에는 동의하고 뭐 니은은 동의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인문제재 지문 자체가 요게 이제 인문으로 나오는데 얘네가 학자들이 중간중간에 막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문단간 대립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요거 뭐 이사 수능이나 아니면 이사 구평 그때 막 도에 대해서 뭐 왕한서 오징 설해 이런 애들이 나와서 2문단 3문단 4문단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약용이랑 유영어 이제 24학년도 9월 평가원에서 노비제랑 그 다음에 뭐 신분제 거기에 대해서 바탕을 하는데 이제 문단간 대립으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아니면 18 수능 목적론 약간 이런 것처럼 대립이 좀 명확하게 보이도록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얘네가 지금 중간에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얘가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게 중간중간 학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경험주의라든지 칸트 그리고 생명중심주의 그 다음에 뭐 뉴턴 이러면서 학자가 지금 총 6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6명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면은 요거 16번에서 아마 시간을 좀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헷갈렸거나 아니면 오답을 골랐다던가 좀 이런 상황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봐봐 인간 중심주의, 뭐 뉴턴, 플로리디, 지금 생명 중심 윤리학 이런 거를 찾지 못했다면은 16번을 무조건 틀렸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서술 방식에 따라서 학자를 이제 2명을 골라가지고 이전처럼 뭐 기억에 동의하고 여긴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선지를 통해서 학자들을 지금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데 그 요거를 봐도 지금 우리가 선지를 통해서 또 뭘 예측을 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이거를 지문을 읽으면서는 모른다고 쳐도 요거를 딱 보면은 아 여기서 학자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나오는 건가? 이런 애들이 다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요것들을 좀 찾아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었으면 더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문학이 문제를 먼저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보기를 보고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얻어가고 나서 이제 문제를 봐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그러면은 지금 입문부터 그럼 먼저 볼게요. 여기 일단 여기 입문에서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한 인간 중심주의와 달리 플루리드 정보를 뭐 처음부터 그 지금 대립이 나왔잖아. 처음부터 대립이죠.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플루리디 대립. 그럼 그 차이점 찾아야 되는데 인간 중심은 정보랑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정보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럼 인간 중심주의를 먼저 잡으면은 정보랑 인간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정보는 인간의 도구다. 이렇게 좀 얘기해줘. 근데 플루리드는 뭐야? 인간을 정보적 존재 하나. 그러면은 인간을 약간 정보적 존재 하나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그럼 얘랑 확실히 다르죠? 이건 구분을 했는데 이거 구분해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다 정보다. 그럼 플루리드는 정보라는 것을 지금 전부 다 속성, 행위 다 이런 걸로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럼 플루리드는 정보 이꼴 속성, 행위 그리고 정보 안에 누가 포함돼요? 인간.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야. 가령 내가 빵을 사는 행위는 빵을 산다 라는 정보. 이렇게 정보를 하는 데는 정보적 존재를 플루리 인포그 새로운 개념 정의했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를 갖다가 지금 인포그라고 한 거죠. 딱 봐도 핵심 같죠? 지금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정보, 인포스피어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요게 이제 핵심이다. 플로리디의 입장을 중심으로 뭐 다른 학자들이 중간에 등장을 하겠죠. 뭐 그거를 이제 차이점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인포는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됐다. 상호 연결됐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상호 연결.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게 뭐냐면은 이게 다 비슷한 의미를 재진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개념들이 인포그라는 개념들을 이런 말로도 설명하고 이런 말들로 설명하고 이런 뜻으로도 설명하고 이거는 읽으면서 내가 계속 잡아줘야 돼. 근데 이거를 유기적 독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인포고 얘기했다, 인간 중심 얘기했다 이게 지금 문단이 다 따로 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푼 사람들은 15번을 틀렸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15번이 이게 뭐야 밑에 3문단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있던 내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포그라는 설명이 늘어지게 되면서 이 문단부터는 얘기가 딴 데로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15번을 틀렸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16번 아까 말한 대로 학자가 다른 사람이 나왔지만 다른 사람인지를 인지를 못하고 풀었기 때문에 16번을 틀렸을 확률이 높거든요. 뭐 14번은 이제 대부분 다 맞췄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 질문의 포인트가 뭐냐면 인문 특성만큼 패러프레이징 되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재진술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 지금 인포그라는 핵심 화제를 가지고 계속 끌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다른 학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부분 확인해주고 인포그라는 거를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이런 정의들을 인포그라는 개념 안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내가 키워드로 붙였어야지 되는 지문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상호 연결, 그 다음에 상호 연결 그리고 다른 정보 변화식의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 변화된다. 주체인 동시에 또 변화도 된다. 그럼 주체와 대상이 또 동시에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 나오니까 넘버링 해주면 좋아요. 인포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인포그 주체 플러스 대상. 그 다음에 내가 친구한테 뭐 빵이 맛있다고 해서 친구가 그 빵을 샀다면 내 음성 정보는 뭐 정보에 촉발된 대상이자 친구 그럼 앞에서 말한 거 주체 동시에 대상이다. 플루리드는 인간은 정보의 상호 연결 아까 나왔으니까 얘는 연결 되겠죠. 인포그에 하나로 본다. 인포그에 뭔가 하나로 본다. 인간을 또 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다. 아까 뭐라 했어요? 정보 이꼴 속성 행위 그냥 인포그에 하나다. 저 인간은 인포가 하나. 그래서 인간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는 인간 중심주의와 대비된다. 아까 인간 중심주의 위에서 나왔죠? 이거는 정보와 인간을 대비했다. 그럼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주면 된다. 인포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지금 몇 가지가 있겠죠? 상호 연결, 주체 동시에 대상, 그리고 하나, 그리고 정보를 속성, 행위 이거 자체를 인포그로 봤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연결돼 있고 동시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는 윤리적 견해의 차이로 이루어진다. 존재하는 적. 갑자기 경험주의라는 게 나왔거든요. 경험주의 뭐래? 있음이라는 거를
경험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정의한대요. 이거와 달리 이게 뭐예요? 인포그에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문장에서 이게 문장 간 대립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다른 학자들이 끼어들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문장 간 대립이나 아니면은 얘는 이랬는데 뭐 얘는 이렇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중심이 되는 화제를 계속 언급을 하다가 중간에 끼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오는 서술 방식이 많거든요. 인문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경험주의 입장은 경험주의만의 키워드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있으면 경험될 수 있다. 근데 인포고 있어. 플로리드에 있으면 뭐냐? 상호 연결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경험주의는 있음이라는 걸 지금 뭐라 했어? 경험이라고 지금 했죠. 그런데 인포고는 뭐예요? 인포그에 있으면 상호 연결 주체와 대상이다. 그럼 이것도 넘버링 시켜주면 되겠죠. 인포그에 대한 플로리드 주장에서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 있으면 상호 연결 주체다.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은 지금 다른 점이 명확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항상 우리 하던 대로. 그러면은 인포그에 대한 거를 계속 나열을 하되 중간중간에 다른 학자가 나오니까 그것만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면 된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4번 그러한 연결선에서 인간이 비롯한 모든 인포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부정표현 체크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뭔가 적합한 방식으로 적합하다 오케이 이렇게 기호로서 표시를 해주면은 문제 풀 때 나중에 편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적합한 방식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 있는다는 건 맞지만 대신에 뜻은 뭐?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 있음에 대한 거에 대한 넘버링까지 맞췄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칸트가 나와요. 또 새로운 사람 칸트 나오죠. 그리고 또 생명 중심주의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면 그냥 당황하지 말고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아까 경험주의는 뭐? 있음을 경험이다. 있음 경험. 칸트는 뭐라 했냐? 칸트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표지어죠. 인간만을 도덕행위자로 인정한다. 이건 only 인간만 인정한다. 칸트는 only 인간만 도덕행위자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명중심주의 뭐야?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 이 사람은 이 주체 그리고 대상 범위를 인공물을 제외한다. 부정표현 체크. 생명중심주의는 인공물을 제외한다. 어디에? 대상에. 도덕적 대상에. 근데 플로리드는 내재적 가치를 있으면서 찾음으로써 인공물도 포함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찾았죠. 그러면 하나 더 해줘요. 그럼 여기서 근데 인포그가 지금 위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계속 지금 대부분 1문단, 2문단에 지금 포집이 돼 있죠. 그럼 그냥 여기다가 한 번 더 써주면 좋거든요. 얘는 5로 해가지고 넘버링해서 인공물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 풀 때 인포그를 딱 물어봤을 때 내가 딱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함으로써 중간에 이 플로리드에 대한 입장이 살짝 흐려지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부분이 되게 좀 중요했는데 요거를 지금 잡아가지고 인공물이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오게끔 인포그가 뭔지 물어봤을 때 하나를 봤을 때 딱 포집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좀 포인트였거든요. 요거는. 근데 그 다음에 플로이드는 인포가 그 상호 연결을 막나가 본 건데 인포스피어 그것도 비슷한 얘기해서 그 인포스피어는 또 뭐냐 어쨌든 공간이나 공간 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중첩돼가지고 그걸 인포스피어의 또 개념을 계속 잡아줘야겠죠. 그럼 우리 생활 환경 전체가 인포스피어가 된다. 그리고 인포스피어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도 역시 넘버링 전체 기존 공간 다른 예를 들어 뉴턴 새로운 사람 나왔죠. 뉴턴 또 잡아줘. 뉴턴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거. 뉴턴은 절대적인 거 관계없는 절대적인 거 이렇게 키워드 잡고 근데 인포스피어는 서로 의존한다. 근데 인포스피어나 지금 인포스나 사실 뭐 비슷한 지금 표현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인포스랑 인포스피어를 같은 맥락에 지금 두면 되겠죠. 대신 이제 공간 이게 뭐 포함됐다. 얘는 그래서 중첩 전체 얘는 그리고 또 의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추상화층이라는 것도 지금 위에서 연결된 인포그랑 계속 연결되거든요. 추상화층이 네 번째. 인식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추상화층이란 이거 뭐래요? 그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해서 인식적 관계를 매개한다. 이런 식으로 넘버링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개념이 나왔으니까 동그라미를 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냥 잡아주고. 근데 여기서 잡고 넘어간 게 뭐냐면은 인포그라는 걸 계속 끌어왔어야 되는데 인포그랑 이 추상화층이가 밑으로 가면서 따로 논 사람들은 아마 이거 15번 틀렸을 거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화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화제가 무엇인지를 놓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문장 간 대립으로서 다른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인포그를 찾고 있구나. 인포그랑 다른 건 그래도 그 최대한 좀 구분을 하자. 그 생각을 지금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인식적 관계를 매개한다. 추상층에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추상층이 뭐? 얘는 그거죠. only 목적에 부합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 그래서 예컨대 차량 구매시 안전성의 목적으로 추상화층이를 그 선택했을 때는 에어백 성능의 정보가 경제성에서는 유지 비용 등의 정보. 그러니까 나머지 그 필요 없는 건 버린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인식된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다시 구성됐다 라고 다시 재진술하죠. 구성됐다. 구성이란 뭐래요?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거.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면 되겠죠. 택해서 이삭하는 거. 즉 플로리디아는 인포스피어는 주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주체가 만들어낸 허구도 아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인포스피어는 그래서 또 뭐냐? 주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다. 이런 부정 표현 전부 다 체크해줬어야 되는 거죠. 정보 철학은 삶의 터전이 온라인으로 확장되는 한편 확장. 근데 인간과 공존한다. 그래서 요거 지금 포인트가 뭐였냐면 인포스랑 인포스피어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되는 거. 하나 상호 연결, 하나 동시에 내재적 가치가 전부 있다. 전체, 의존, 공존 이런 말들은 다 플로리드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졌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학자가 이런 식으로 껴들 때 이거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줬어야 되는 거. 그래서 요게 좀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요거 14번은 잘 풀었어요. 14번은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었고 15번이 여기서 15번이 그 기억이 뭐 묻는 거지? 추상화층이를 통해 인식하는 정보는 구성된 것이다. 요거를 지금 물어보는데 답이 지금 5번이거든요. 인포그? 어차피 인포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포그의 개념을 제대로 찾았는가 묻는 건데 주체가 자기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에 대한 의존한다. 일단 의존한다 말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그리고 또 뭐래요? 여기서 구성된 것이다. 주체가 택한 경로에. 그 다음에 또 뭐냐? 의존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추상화 층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만 이 기억 밑줄은 사실은 뭐냐면은 이거 인포스피어라는 게 제대로 잡았는가. 그래서 결국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인포스피어를 지금 묻는 건데 핵심을 물어보는 거야. 핵심.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꼭 기억에다 밑줄 쳐놓으면 요거만 보거든요. 이거 앞뒤만 막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문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핵심을 제대로 찾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찾을 때 막 자꾸 막 하나하나 막 뭘 찾고 이런데 여기서 인포스피어나 인포그의 개념 핵심은 뭐예요? 일단 의존이죠. 의존. 그리고 어떤 관점을 통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요거 4번 많이 고른 사람 많은데 허구 아니죠? 방금 얘기했던 거. 요거 구성된 거에 대한 우리 개념이죠. 그래서 막판에 가가지고 뭐 여기까지 찾았다 해서 뒤에를 좀 날려 읽은 사람들은 4번을 많이 고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1, 2, 3번 같은 선지는 얘는 사실 인포그에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아닌이라든지 어느 하나에만 이라든지 객관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포그랑 완전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되는 인포그 개념을 정확하게 찾았는가, 그거 잘 해줬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16번은 이거는 사실 뭐 1번도 많이 골랐고 아니면 뭐 아예 못 고른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거 기억도 보면은 플로리드 입장 본성에 적합한가 무관하게. 근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못 찾았다 쳐도 무관하게라는 말이
이 플로리디가 하는 주장이랑 되게 상반되는 말 아니에요, 이게? 그죠? 왜냐면 아까 얘는 뭔가 다 의존하고 전체고 그 다음에 상호 연결이고 다 관련이 있고 뭔가 다 그런 거였죠. 막 포함이 되고.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본성이란 말을 못 찾았다고 쳐도 무관하게부터 먼저 좀 손절을 쳤어야 되거든요, 이 기억은. 그래서 요거 상충하지 않는다. 상충하다 이제 반대된단 말인데 그러면 알맞다라는 말이니까 지금 바로 틀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아까 찾은 거였어요. 각자의 본성에 부합한다. 이미 아까 이거 인포그의 개념을 잡을 때 그냥 하나만 잡지 말고 여기 이 문단에서도 정확하게 뭐 있음에 대한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줬어야 이게 맞고 그 다음에 인포그 개념이랑 완전 지금 상반되는 말이죠, 무관하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센스거든요. 이걸 보고 나서 아 근데 얘는 뭔가 상호 연결 그리고 의존하고 공존하고 전체를 보고 뭔가 막 부합하고 막 구성되고 여기에 따라서 보고 이런데 무관하게 이런 거 그게 이런다는 그리고 극단적이라서 극단적. 그러기 때문에 다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무관한 거 아까 맞았나? 이러면서 그래서 요거 답이 바로 1번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 모든 정보는 인간 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인간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도구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 누구 얘기죠? 인간 중심주의 얘기죠. 그러니까 상충한다가 지금 맞겠죠? 근데 2번도 고른 사람이 많았는데 요거 그래서 인간 행위에 발생한다. 우리가 아까 찾았던 거 지금 6명의 그 주장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어야 맞출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요거 디귿 정보는 도구고 인간은 정보와 별개다. 정보 도구고 이거 누구야? 인간 중심주의가 상충하지 않고 맞죠? 그리고 리을 뉴턴 아까 뭐랬어? 뉴턴은 뭔가 절대적이고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거 관계가 영향받는다 했으니까 반대죠. 플로리드랑은 상충하지 않고 맞고 생명중심은 그 뭐죠? 생명중심 얘는 인공물에는 인공물을 제외한다. 그리고 또 뭐 절대적 가치 여기 어때? 여기는 인공물은 그쵸? 아까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상충하지 않죠. 근데 플로리드랑은 당연히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 봤을 때 학자들 주장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인포그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누락하지 않고 끌고 왔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보기를 그냥 잘 독해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기도 보면은 그냥 막 읽는단 말이야. 근데 보기를 제대로 읽어야 돼. 여기서 플로리드 학생이 나오대요. 선생님 강연을 칸트와 비교해서 들었다. 근데 칸트가 아까 위에서 나왔는데 칸트 여기 뭐라 했죠? 칸트 오로지 인간만이 그 도덕 행위자다. 그리고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지녔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책임 소재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자유의지는 없는 인공지능 이 뭐 시스템이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플로리다는 칸트에 따르면 자유주의가 있는 거는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인간 아니야 인간? 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요것도 근데 놓친 사람은 애초부터 여기 칸트를 놓쳤을 확률이 높거든요. 읽으면서. 그래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다. 학생이 예로 든 시스템이 혼란에 대한 책임은 못 지진다. 그런데 나는 칸트와 달리 시스템은 도덕 행위자에 포함되고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거 자체가 지금 칸트랑 완전 다른 점 아니에요? 얘는 그 오로지 인간만이. 그런데 얘는 지금 뭐예요? 시스템도 도덕 행위자에 포함되고 문구론까지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없는 행위자가 늘어나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인포스피어 번영을 감독할 책임. 그래서 뭐야? 호모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지금 뭐야?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신다. 그럼 여기가 지금 칸트와는 대조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죠?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책임을 여기가 아까 지울 수 없다고 했죠. 시스템이 책임이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대조적이 아니라 칸트와 똑같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되게 쉬웠던 문제가 그냥 보기만 정확하게 독해를 했으면은 바로 2번을 고를 수가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그 보기를 좀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 여기서 보기 독해. 그 다음에 이제 입문은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거 과학 할 건데 과학도 이번에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하나 까다로운 문제, 이거 12번이 수식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했어야 된다. 요게 이제 조금 포인트였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그다음에 요건 좀 이상하게 이거 13번도 좀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뭐 2번을 많이 고른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근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근데 12번 말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거든요. 얘도 역시나 계속 강조하듯이 이항 대립이 엄청 중요한 지문이었는데 요게 지금 24학년도 9월 평가원에 앞전 효과라는 지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조금 서술 방식이 유사한데 거기서도 앞전 효과를 이제 뭐 앞전 효과 1, 2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개 차이점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중요한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보기에서 계산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서 처음에 과학은 핵심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처음에 지금 수소가 나왔어요. 수소는 높은 관심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뭐 수소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누가 나와요? 수소 계속 수소가 나오죠. 수소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수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지금 과정 단계로 간주를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소가 생산이 되는 게 재생에너지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다. 그럼 여기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리를 했어야 돼요. 재생에너지, 전기, 그리고 물 전기분해. 그리고 어떻게 돼?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과정 단계니까 넘어가지 말고 정리를 했어야 됐다. 이 부분 지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거는 이제 당연히 과정 단계 중요하겠죠. 생산된 수소 기체는 부피가 크고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저장 및 운송이 어렵다. 이것도 운송이 어렵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수소라는 애를. 근데 그래서 수소가 근데 아까 뭐 생산 저장 이런 거에서 관심 받는다. 근데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 수소 방식이 제한되었지만 저장 및 운송 시 액화된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럼 지금 뭐예요? 액화된 상태를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게 지금 목적인 거죠. 운송할 때. 그럼 이게 우리가 핵심 목표인 거를 여기서 인지를 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극적인 조건이 필요한 어떤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돼요? 액상유기 화합물, 그 다음에 액화 암모니아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한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뭐 하는 게 목적? 수소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게 지금 목적이 되겠죠? 우리 화재. 그쵸? 이런 식으로 중요한 화재 같은 거는 먼저 써놨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안 헷갈리거든요. 그럼 요거 하는데 그 두 과정이 뭐냐? 두 개죠, 두 개. 요 과정을 활용한다. 그럼 딱 봐도 이항 대립임을 지금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나오죠, 이제. 기억, 니은. 딱 봐도 액상 유기화합물. 그리고 밑에 뭐야? 암모니아. 아까 암모니아가 뭐냐? 액화 암모니아.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이항 대립 뻔하다. 읽을 때부터 출제 예상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케이. 그럼 지금 일단 첫 번째 거 액상 유기 화합물 그냥 기억으로 할게요. 지금 말이 기니까 MCH 이거는 수소 저장물 추출해 뭐 이런 거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했나? 뭐랑 뭐? 여기서 톨루엔과 MCH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은 톨루엔과 기억이 있다. 이는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 MCH가 되고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서 누가 돼? 요게 되고 그리고 또 뭐래요? 또 역으로 다시 이 기억이 톨루엔과 수소로 다시 변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두 과정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거죠. 지금 상호 전환 된다. 여기까지 이해. 근데 톨루엔 분자 하나에 우리 일단 목적은 뭐죠? 이게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거 그쵸? 수소를 안전하게 생산해서 운반하는 거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소가 좀 중요한데 톨루엔 하나에는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한다. 그래서 각각의 수소 분자가 그러면 톨루엔 하나에 수소가 3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쵸? 그래서 각각의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든대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 하냐면은 탄소와 수소 원자 결합을 2개씩 만든대요. 그쵸? 그럼 2개씩 만들면 하나가 2개씩 만들면 3개니까 곱하기 3하면 몇 개? 6개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MHG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 그럼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라는 게 요게 이제 완성된다. 그럼 요거 하나가 지금 6개를 가진다. 즉 이거 하나가 수소가 6개다 라고 지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25학년도 지금 6월 모의평가인데 이게 지금 작년에 뭘로 나왔냐면 플라스틱에서 그 공유결합이랑 저기 공유결합 그리고 뭐 단일결합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이게 분자가 몇 개가 생성이 됐냐 뭐 그런 걸 물어본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런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들 나오면은 이거 지금 이해되셨죠? 아 6개가 생기는 거다. 왜?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수소가 몇 개가 생기냐 수소 생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목을 하고 확인을 해줬어야 된다. 수소가 6개가 생긴다고. 그래서 취급 안정성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다. 아 휘발유와 유사하다. 체크. 그리고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합시다. 아 기존 인프라 활용 가능. 이런 것도 O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죠. MCH가 액체이므로 증발 기체 발생으로 누출 위험도 거의 없고 이미 액체니까 이런 것도 부정 표현 체크해주라 했었죠. 근데 하지만 톨루엔과 MCH 상호전은 아까 한다 했죠. 수소의 저장 및 추출이 반복되면서 어때?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 불안정해진다까지 이렇게 잡아준다. 그렇게 하고 우리 액상유기 화합물로 통해서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고 우소하는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단감 대립이죠. 우리 계속했던 거. 그럼 도대체 암모니아 아까 액화 암모니아 얘는 도대체 어떻게 수소를 만들고 운반을 할까? 얘는 뭐래요? 질소랑 수소로 이루어졌대요. 그럼 암모니아는 이꼴 뭐야? 질소랑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는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 분자 하나당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보다 분자당 저장 수소가 많다. 근데 잠깐 그럼 여기 지금 우리 아까 기억이랑 니은 비교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아까 수소가 몇 개였죠? 이거? 6개였죠? 그럼 이거는 뭐야? 수소가 3개죠 3개. 그럼 여기서 이미 또 첫 번째 차이점이 지금 등장한 거죠. 얘는 6개고 얘는 3개니까. 근데 그래서 그래서 요것도 여기를 아까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이거 개수 파악을 못해가지고 아마 요거 11번 이거 틀렸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과학 지문에서는 어느 정도 요 정도 이해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 질소 플러스 수소죠. 그럼 도대체 얘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냐? 물보다 뭐 많다. 암모니아는 기존 비료 사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을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래? 대규모 투자 없이 부정표현 기존 인프라 근데 기존 인프라 위에서 아까 나왔죠? 그럼 이런 거는 공통점으로 간주하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여기서. 그래서 요거 5번 선지에서 바로 연결이 됐었죠. 바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높은 독성 독성이 높다 이건 이제 문제 이런 거 5로 기호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에서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열분해 딱 봐도 사망대립 이런 거 사망대립 반드시 정리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3가지가 넣었으니까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되는데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 이란다. 암모니아가 분해된다. 우리 지금 암모니아 얘기하고 있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란 뭐래요 여기서? 암모니아가 분해돼서 질소랑 수소로 기체를 생성한다. 아까 애초에 암모니아가 질소 플러스 수소니까 지금 수소를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분해 반응이라는 거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개념 키워드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그리고 질소 기체, 수소 기체 몰 수의 비는 2대1 대3. 근데 사실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수식 계산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이건 여기 어디에 되냐면 3점짜리 보기 문제에서 계산하게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읽으면서 계산은 안 하더라도 일단 체크까지 해놓고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열분해 방식. 그럼 이제 지금 열분해 방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까 많이 쓰이던 거 3번째 열분해를 얘기하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여기에서 전환율이라고 나오는데 전환율은 0.9%래요. 그러면은 전환율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부반응은 거의 없다. 이렇게 부정표현 체크. 그 다음에 전환율은 뭐냐면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 몰수를 공급한 그 암모니아 이걸로 나눴다. 그럼 반응한 거를
공급으로 지금 나눴다고 했거든요, 전환율을. 그러면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 그럼 전환율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뭘 의미를 하냐를 먼저 파악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반응을 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암모니아가 우리가 분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얻어야 되는 목표가 애초에 수소를 얻어야 된다. 요거를 계속 생각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면 전환율이 결국 뭐? 수소가 얼마나 얻어졌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율이 여기서 의미를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반응한 거를 애초에 공급을 했던 걸로 나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중요한 게 우리가 그 글의 화제, 비문학에서 특히 과학 지문에서 여기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논하고 있는 화제가 뭘 얘기를 하는 거지? 정확하게 화제가 뭔지, 우리의 목표가 뭔지, 핵심 목표가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해줬어야지 이 니은에서도 이렇게 길고 뭔가 뭐 복잡한 전환율, 부반응 이런 식으로 말이 많이 나오지만 결국에 얘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런 거. 그래서 부반응은 지금 뭐? 의도된 생성물. 저 의도된 생성물 뭐? 수소죠, 수소. 수소랑 뭐 질소 약간 이런 거, 그쵸? 그래서 이런 게 다른 물질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알파로 생기는 거.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열분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수송 방식, 그 다음에 저장 방식 얘기하는 게 지금 끝났거든요. 그 다음에 수소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냐? 활용하는 거, 수소 연료 전지. 근데 사실 여기 3문단까지 오면은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많기 때문에 뭐 4문단은 그냥 대충 막 수소 연료 전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막 날려 읽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요거 10번에서 아마 5번 선지를 조금 고민하거나 아니면 뭐 오답을 골랐을 확률이 높은데 항상 비문학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일관된 태도로 과정 구분하고 이항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한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 뭔가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귀찮겠지만 정리해서 손으로 써야 돼. 이것도 그냥 두지 말고 수소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수소 연료 연지랑 이런 것이다. 근데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 딱 봐도 사항대림 구성 요소죠. 산화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산화극에서 여기서 쓰면 되겠죠. 이런 거 복잡하니까 무조건 과정은 소수로 정리한다. 산화극에서는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된다. 그럼 수소가 지금 뭘로 분리돼요? 수소가 뭘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죠. 그쵸? 이렇게 분해서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전해질 그리고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환원극으로 이동하는 건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지금? 통하는 경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5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바로 틀렸죠. 지금 도선 통해 이동한다. 근데 이 뒷부분을 제대로 안 하고 문장 간 대립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5번을 안 고르고 뭐 이상한 2번, 3번 뭐 이런 거에 갖다 골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거 끝까지 이항들이 좀 잘 확인해주자. 환원극에서는 수소가 물을 만나서 산소가 뭐랑 만나? 수소가 만나서 전자를 만나. 수소와 전자를 만나서 뭘 생성한다? 물을 생성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물이 생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친환경제죠.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 수소, 산소. 그래서 여기 마지막 수소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물질 수소, 산소 지금 얘기했죠? 산소가 수소 이온과 만나서.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 1, 2, 3번은 지금 어려운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요거 기업과 니은 구분하는 거에서 분자수, 개수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기존 인프라 공통점 물어보는 거 한번 나왔고 나머지는 뭐 기억, 니은, 디귿은 고른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12번은 수식계산 이거 많이 틀렸거든요. 뭐 시간을 투자해도 지금 틀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일단은 이 전기 분해 방식 그리고 여기서 나온 거 A가 열분해 방식인데 열분해랑 전기 분해를 구분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구분을 하는 게 많이 틀렸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 두 개 다 수소를 만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기를 보고 그냥 뭐 암모니아 뭐 대충 이거 보기랑 지문이랑 막 따로 오는 사람이 있거든 나중에 문제 풀 때.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얘네가 지금 뭘 하는 애들인지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줘야 돼. 둘 다 수소 만드는 거죠.
그럼 수소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약간 전환율이라든지 뭐 몰수 비 이런 것들이 지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환율의 정의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내렸죠? 반응에서 공급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결국에 수소가 얼마나 생겨났냐를 물어보는 거를 잡아준 사람이면은 12번을 틀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래서 그럼 다른 점이 아까 그럼 여기 전기분해 암모니아 10을 공급해서 6을 반응했다. 그럼 여기가 아까 전환율을 알 수가 있겠죠? 전환율은 뭐에서 뭐 나눈 거? 반응해서 공급한 거 나눈 거. 그러니까 반응 6에서 10 나누면은 0.6이죠? 그럼 전기분해 이 B는 전환율이 0.6. 근데 아까 열분해는 전환율이 뭐라 나왔죠? 나와있죠 지금? 0.9라고. 0.9 이상이다. 그럼 결국에 수소가 얻어지는 수소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열분해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뒤에 또 가면은 또 뭐라 돼있죠? 반응한 암모니아 몰수보다 많은 몰수. 그럼 얘는 반응한 것보다 애초에 많은 게 생성된다. 그래서 아까 그러면 암모니아가 6이 반응했죠. 그럼 6보다는 더 많이 생성된다. 그쵸? 근데 얘는 어때? 아까 열분해. 요것도 봐야 되는데 그럼 열분해는 지금 전환율은 0.9 이상이지만 뭐라 돼있냐면 아까 2대 1대 3이었죠. 그럼 반응과 수소, 기체, 몰수. 그럼 생겨난 거 반응과 요걸로 따지면은 반응 암모니아는 2고 수소는 3. 그러면은 2랑 3을 비교했을 때 지금 얘가 더 많긴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다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암모늄 원치 않았던 물질은 부반응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아까 부반응이 거의 없고 여기는 부반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 B는 A랑 비교할 때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얘랑 비교했을 때 같은 양을 공급을 하면은 공급이 같으면은 누가 더 많겠어요? B랑 그 적은 양.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전환율을 묻는 거거든요. 전환율. 그럼 적은 걸 하면은 당연히 더 적은 양의 수소가 생성되겠죠? 왜냐면 지금 A가 B보다 전환율이 높으니까 B는 A보다 적은 양의 수소를 생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전환율의 뜻을 묻는 문제였고 전환율 뜻을 수소를 얼마나 얻느냐 이렇게 조금은 거기까지 이해를 한 사람들은 요거 10이면 잘 풀 수가 있었어요. 요거 지금 이해됐죠? 얼마나 얻는가. 나 마지막 마지막은 이거 어려웠던 문제가 이거 7번이랑 18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가는 막 그렇게 안 어려웠고 이게 가가 왜냐면 이거 지금 문단간 대립이고 사실 근데 나도 문단간 대립이거든요. 근데 나가 대립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못 찾은 사람이 이게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따가 좀 얘기하면서 할게요. 요게 지금 법제제로 나왔는데 처음에 지금 뭐라 돼있냐면 일단 가부터 볼게요. 가는 근대 국가가 여기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근데 여기서 최소한의 금지 행위를 뭐 법으로 정하고 뭐 이때 뭐 이랬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일단은 근데 요것도 예측을 좀 할 수가 있는 게 자유주의적 법 모델 그러고 밑에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그리고 뒤에 가면은 절차주의적 법 모델 이러면서 뭐 법 모델 세 가지 법 모델을 하면서 약간 뭐 법 모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서술 방식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서술 방식 예측. 그래서 서술 방식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보고 나서 내가 그럼 이 세 가지를 내가 좀 구분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선제적으로 해주면은 요거를 읽는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법이라는 말이 지금 중요해 보여서 법은 원래 뭐 1차적인 생명재산 보호 그리고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 오로지 금지 행위만 그리고 위반을 할 때만 only 위반할 때만 개입한다. 그래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요거를 이제 하기로 했다. 그럼 법에 대한 어떤 이거의 개념이죠. 법은 금지 그리고 오로지 위반 자유 보장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목적에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 그럼 결국에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으로 얘기를 했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면 좋았겠죠. 여기서 자유주의.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 이게 지금 법지문이 많고 요건 효과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려고 두 번째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유주의가 지금 했던 말은 뭐냐면은 애초에 얘는 오로지 금지 그리고 위반 최대한 개인의 자유 그리고 지금 자유보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 동등하지 않은 상황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돼? 사회복지국가죠. 그럼 지금 이 법이 등장하게 된 거는 요건이 지금 뭐예요? 요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사회복지국가랑 자유주의를 나누는 근간 그러니까 이게 대립축이 요거기 때문에 여기는 또 체크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별표 중요 표시를 했었어야 돼. 그래서 사회복지국가 그럼 이건 뭐냐 지금 문단간 대립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회복지 그리고 밑에가 지금 절차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는데 사회복지 뭐냐 얘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하게 개입한다. 깊숙하게. 그리고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권리 보장 그리고 노동 환경 연대에서 평등과 연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이것도 법의 역할을 한다. 아까는 뭐였죠? 그냥 개인의 자유만 오로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요? 플러스 알파로 뭐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문단과 대립이니까 읽으면서 체크를 해줬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가령 이런 거 강화를 함으로써 공적 틀을 만든다. 예시하고 넘어가고 그런데 하면서 또 법적 규제가 또 과도할 경우 이런 게 강행적 성격을 띈 법규에 이제 침범을 당하는 경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된다. 와해된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제 결국 법적 해결에 이제 막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 이때는 얘보다는 약간 더 깊숙해졌다. 이렇게 법이 더 많이 개입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요구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기본 권리가 지금 유지되기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이렇게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이때는 어때? 오로지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겠죠. 법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너무너무 커져버렸다. 이거 자체를 지금 사회복지 국가와 그 자유주의적 법 모델을 나누는 그 대립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더 깊숙하게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더 망가진다. 얘가 이제 망가진다. 그래서 또 보완을 하는 게 절차주의적 법 모델. 그럼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길었지만 위에서 사회 경제가 모두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사회복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어떤 문제 여기 그러나부터 이게 이제 절차주의가 등장하게 된 요건이 되겠죠. 여기가 통째로 이제 절차주의를 등장하게 된 요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절차주의는 위에랑 또 뭐가 되냐 세 개 비교해야겠죠. 얘는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절차나 권한 분배 그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방식에만 관여한다. 그럼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자율적 보존하고 확대한다. 그리고 또 발언권 독점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맞는다. 점검 과정. 발언권 독점 아니고 부당한 영향력 아니다. 그 다음에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 요거를 갖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러한 요건이 있으니까 얘는 간접적으로만 그리고 여기에만 관여하고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그리고 점검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위에 얘기했던 이 자유주의가 오로지 세 개만 했던 거 요것 때문에 뭔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요걸 했지만 또 이러한 요건들 침범, 조절 이런 것 때문에 또 절차주의가 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지막 4문단 정리죠.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대체하면서 이룬 게 아니다. 각자 고유하고 공존을 했다. 마지막까지 이제 고유하고 또 공존을 하고 여기까지 또 잡아주면은 문단 간 대립 지금 완벽하게
그 해결이 됐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5번은 많이 틀린 사람 없었거든요. 5번은 이제 이전에는 요거 안 했던 것도 다 해결 과제가 된다. 5번은 거의 안 틀렸고 여기 얘만 그 자유주의랑 절차주의만 정확하게 구분을 했으면은 좀 괜찮은 저기 문항이었고 4번은 그 전개 방식은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죠. 여기가 지금 다 문제 해결이라는 이거 서술 방식 포인트만 잘 잡았으면은 4번도 답 고르는데 지금 문제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건이 나거든요. 나가 조금 어려웠는데 나는 이게 그래서 이거 7번이랑 8번을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7번, 8번 틀렸고 그 다음에 뭐 6번도 뭐 틀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1문단 첫 줄부터 이항 대립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말하지만 이항 대립을 처음부터 말한다. 이거면은 주제임을 강하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넘겼으면은 그 뒤에가 뭐 약간 좀 뭔 내용이지? 라면서 좀 애매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뭐냐면 재산관계일 때랑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 두 개를 처음부터 나눴어요. 그래서 계약과 법, 계약을 사용할 때랑 법을 사용할 때랑 요거를 나누면서 읽는 게 포인트다. 그걸 이제 잡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2, 3, 9평 유류분권 지문이랑 좀 유사한데 유류분권도 처음에 개인의 자유가 뭐 해줘 사유재산일 때랑 유류분권도 사유재산일 때랑 그 다음에 요거 상속될 때 뭐 약간 유류분권자가 뭐 있을 때 뭐 기부 무상기부 약간 뭐 무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요거 그 상황 자체를 처음부터 나누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근데 요게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처음에 보면은 이게 뭔가 대립이 확실하게 보이면 상관없거든요. 재산 관계에서는 아니면 재산이 없는 관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립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는 이렇다. 그런데 또 이런 간에서는 또 이렇다. 이런 식으로 문장 간 대립에서 명확하게 대립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좀 어려운 건데 이것도 정확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 관계에서는 계약. 근데 뭐 경제적 조건을 달리해. 이때는 뭐래?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간다. 그쵸? 이런 식으로 법률로 가기 때문에 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럼 이런 건 좀 써놓고 시작하면 좋거든요. 재산관계 그리고 여기 지금 경제적 조건 여기는 계약 여기는 법 이때는 계약으로 변경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눈 거를 바탕으로 이거 자체가 이 글의 화제를 강하게 암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틀로 계속 가져가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단 보면은 그럼 도대체 뭐 어떨 때 계약이고 어떨 때 법인가? 이게 지금 나오는데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물이 생활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 근거인 상가이면 요건 허가죠. 그러면은 얘가 주택이나 상가래요. 그럼 주택이나 상가일 때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는 뭐래요? 계약만으로 안 된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지? 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법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는 걸 지금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임대차를 얘기를 할 때 임대차에서 얘는 지금 처음에 임대차 얘기할 때 법이다. 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럼 이 두 가지 지금 법이 나오는데 도대체 얘가 뭐냐? 계약으로 기간을 그 최단 존속 기간보다 만약에 짧게 정했어도 이런 거 요건이죠. 끊고 확인. 임차인한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그럼 이거는 일단 무조건 법이 먼저다. 이게 보장이 된대요. 만약에 계약이어도. 근데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임차인이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 그래서 이 기간 내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그러니까 너 나가 이렇게 했으면 어때?
나가. 그럼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갱신 요구권 행사한다. 그러니까 그 계속 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때? 임대차가 연장된다. 아, 한참 연장된다. 그래서 이런 갱신 요구권은 그럼 이거는 지금 약간 경제적 조건이 다를 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경제적 조건이 다를 때, 그쵸? 그럼 여기서 경제적 조건이 다르다. 앞에서 그 1문단에서 우리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할 때랑 재산관계를 지금 얘기했는데 법이 우선시 되는 경우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뒤에 이 기간 내에 요구할 경우는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뭐 정해져 있어요.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단 거절 사유를 증명해서 조건이죠. 사유를 증명해서 거절함으로써 종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거? 실거주하려는 거. 이런 게 지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지금 나왔죠. 일단 법으로 적용되는 거. 어떤 거? 어떤 사회 경제적 조건이 다를 때 어떤 거? 주택이나 임차물이 상가일 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상가일 때. 근데 여기서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게 다른 점을 봐야 돼.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고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죠. 그럼 이때는 뭐?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사용되는 거. 그럼 여기서는 이게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똑같은 임대차지만 그게 생활근거 주택이나 생업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예측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 부분을 보고 여기는 아까 법이었고 여기는 지금 뭐래요? 계약으로 적용된다. 그럼 지금 바뀌었죠. 이항 대리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위에서 우리가 찾는 게 지금 뭐죠? 계약으로 사용되냐? 아니면 법이 먼저 적용되냐? 근데 여기는 법이 먼저 적용된다. 근데 그때 조건은 뭐? 생활근거 주택이나 생업.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법이 아니라 계약이다. 아, 그러면은 위에랑 지금 반대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해가지고 이 말이 요 부분은 이제 계약일 때는 생활근거가 아니다. 법일 때가 요거 생활근거 그리고 생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했어야지 이제 요거 오답률 1위 문제 이 7번을 지금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경제력이 지금 충분하거나 아니면은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다. 그럼 이건 아까 뭐 첫 번째 말했던 어떤 재산관계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재산관계 자유가 보장된다. 그쵸? 그러니까 권리가 소멸했거나 요렇다. 그럼 아까는 뭐? 이때는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법 부분이 여기가 아까 경제적 조건이 다른 거 아까 약자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1문단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여기 재산 이거는 개인 자유. 이때는 뭐? 계약 연관 썼다. 약자 보호. 그 목적이 지금 각각 다르죠? 여기는 약자 보호. 그래서 요렇게 그래가지고 뒤에 이럴 때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왜? 애초에 여기는 재산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가지고 소멸했거나 이런 예컨대 반환할 때 이때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보증금이 이거 추가하면은 최단 존속기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최단 존속기간 위에 나왔죠? 여기는 보장되고 여기는 보장 안 된다. 차이점 파악해줬어야 되고 만약에 정하지 않기라면 종료할 수 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해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조건이죠.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재판 절차 있는데 뭐 자료를 제출한다. 근데 한편 또 뭐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할 수 있다. 분쟁이 만약에 발생해서 그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경우를 지금 가정을 했죠. 이때 뭐? 2개 주택, 상가, 건물 요거 아까 법 2개 나왔죠.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거 이거는 여기서 이제 분쟁 조정 절차가 있대. 조정 절차 이게 뭐야?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자료를 수집을 대신 해줄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면서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된다. 그러면은 합의가 없을 때 어떻게 되냐? 합의가 될 때랑 없을 때랑 마지막 이항 대립하고 끝났거든요. 합의를 해야지 어때? 분쟁 조정이 가능하고 그럼 합의가 안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재판을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아 그러면은 무조건 합의가
되냐 안 되냐 그걸로 이제 나뉘는구나. 그래서 난 중요했던 게 이게 나가 어려운 게 뭐였냐면 처음에 재산관계랑 경제적 조건을 달리했을 때 계약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목적이 자유다. 그리고 경제적 조건을 달리할 때는 여기서 법으로 간다. 그리고 이거의 목적은 약자를 보호한다. 요거를 이미 파악을 했어서 2문단과 3문단을 지금 법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계약으로 적용되는 부분에서 어떤지 여기가 생활근거, 생업이고 여기는 개인자유보장 이쪽은 개인자유보장 여기 약자보 여기가 이제 계약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는 생활근거 주택이나 생업이 아닌 경우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요거를 구분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임대차 분쟁 발생했을 때 요거 분쟁 조정 절차가 어떨 때 합의가 됐을 때랑 안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거까지 확인을 했어야 돼서 그래서 지금 7번이 여기 특성 요건 제대로 구분했는가 이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보통 가가 이게 여기 있는데 가 앞뒤만 뭐 확인하거든요. 그럼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오답률 1위 문제인데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지금 결국 뭐 묻는 거냐면 법률보다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핵심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뭐 계약 우선되는 거죠. 이거 뭐 재산적이고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는 거. 또 어떤 거? 생활 근거나 주택이나 생업 근거가 아닌 거. 그런 말들을 지금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법률로 정해줘요. 그거 지금 벌써 틀렸죠? 이건 지금 이상한 말이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충분하면은 임대차 기간이 보장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다. 이거는 진짜 이 글의 핵심에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조건을 지금 달리할 때랑 그 다음에 어떤 거? 재산관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임대차 목적물,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에 생업에다 근거가 아니다.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 아까 요거 뭐를 나누는 거였죠? 이거 법으로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계약으로 적용되는 경우. 그럼 여기서는 그 위에 법으로 적용되는 거였을 때 생업 근거 주택이다. 그럼 이거는 반대라는 걸 아까 유추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 두 개 차이를 묻는 거였어요. 지금 가를 물어보는 게. 그래서 4번은 그래서 답이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얘도 많이 틀렸는데 A주택과 B상가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구분하면 되거든요. 주택이랑 상가죠. 그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주택을 최단 존속기간으로 정했다. 그런데 얘는 정하지 않았다. 얘는 주택이고 얘는 그거거든요. 그럼 얘는 존속기간이 있고 얘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B는 뭐예요? 보증금이 초과예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아까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먼저 써놓으면 되거든요. 지문이랑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종료를 주장했으나 갑이 지금 을한테 얘 뭐 을은 갱신 요구했다. 근데 갱신을 거절했어. 갱신을 거절한 거죠. 아까 뭐 거절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분쟁이 생겼어. 근데 얘가 지금 제안했다. 그럼 얘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갑이 거절한 거죠. 그럼 합의가 아니면 아까 재판을 가야 된다. 마지막에 분쟁 발생했을 때 얘기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바로 틀렸거든요. 각각 일간의 분쟁 해결 절차 지금 어때요? 여기 조정위원회가 자료 수집한다. 애초에 분쟁 조절까지 가지도 않겠죠. 지금 어디로 가? 바로 재판하기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갱신 요구권이나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가나 연관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 근데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뭔가 법으로서 지금 뭔가 보장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가 뭐 개인의 자유 보장과 그 다음에 이제 약자 보호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개인의 아까 얘기를 했던 게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 평등 연대의 가치 실현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지금 뭐냐면은 그 법을 우리 세계에 지금 끌어들인 이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 평등과 연대가 마지막이 어딨냐? 오케이 여기 지금 사회복지 법 모델에서 평등과 연대 가치를 구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의 역할이 다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거 물었는데 이게 전부 다 법을 지금 위한 거죠. 법.
아니, 법이 위한 게 아니라 법이 요거를 지금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갱신 요구권 뭐 이런 거 얘기를 했던 이유가 갱신 요구권 여기서 지금 법으로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게 지금 법이 있는지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보호 요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가에서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요것도 역시 이항 대립이 중요했다. 이왕 이제 지문을 통해서 찾아놓고 풀면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6번은 4번에 자유주의랑 사회복지국가 어차피 이거 사망대립 다 비교를 하는 건데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자유주의적 법 모델 애초에 지금 틀렸죠. 왜냐면은 자유주의는 애초에 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오로지 금지 위반했을 때 개인 자유를 지금 보장한다. 달리라는 말도 틀렸고 거절할 수 없다. 아까 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거절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결국에 이 사람은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 그리고 또 거절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의 그 개개인의 자유를 지금 보장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지금 바로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개념 키워드에 지금 어긋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틀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비문화 하면 될 것 같고 나가 좀 더 어려웠다. 그러니까 얘는 아까 중요한 거 이거 두 개 구분해서 1문단에서 이항 대립의 중요성을 지금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아까 요거 제대로 찾았는가 법일 때랑 계약일 때 그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일단 비문학 해설 여기까지 할게요.